안녕하십니까. 임선생 입시교실의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2025 한양대 입시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시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추가로 정시 관련된 얘기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생 입시교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와 2025 한양대학교는 입시에서 변화가 많이 생겨났는데 예를 들면 수시 교과 추천 전형에 수능 최저가 신설되었거나 아니면 수시 종합 전형에 추천형을 신설한 부분을 변화의 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수시는 교과 추천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에는 종합 추천 전형, 종합 서류형, 종합 면접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수능으로 뽑는 정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가능한데 종합 전형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2025 수시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수시 및 정시 모든 전형에서 계열별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됐는데 학생부 교과 추천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추천형의 경우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세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의예과의 경우는 세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가 신설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간의 중복 지원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간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양대 2025 입시 정시의 변경 사항을 보면 자연계열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인문, 자연, 상경 모든 계열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을 2과목으로 그리고 한국사까지 이렇게 응시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 자연은 국어가 5% 증가했고 탐구가 10% 감소를 했고요. 인문의 경우는 탐구가 5% 감소했고 국어가 5% 증가했고요. 상경의 경우는 국어가 5% 증가했고 수학은 5% 감소했고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탐과 과탐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문과 학생들이 사탐 시험을 보고 이과로 지원하거나 이과 학생들이 과탐을 보고 사탐을 지원했을 때 어떤 그 변환 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일단 발표를 했고 이 내용은 이제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자,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2024에서 2025로 바뀔 때, 즉 올해 대입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이제 수능 최저의 신설인데 보통 연세대와 한양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 없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들이었는데 연세대와 한양대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 대비 연세대는 약간 컷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양대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컷이 좀 하락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근거에는 연세대는 기존에 이제 면접 전형이 좀 난이도가 높았는데 이 면접 전형이 없어지고 연세대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최저가 신설이 돼서 문과의 경우는 약간 컷이 상승할 것 같고 이과의 경우는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기존에 면접이 없었던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만 좋고 수능이 좀 약한 지방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많이 합격을 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생김에 따라 한양대 교과 컷을
지탱해주기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상위대학, 연대나 고대, 문과 기준으로는 성대 같은 대학들이랑 수능 최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대학들로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추합이 좀 많이 돌게 될 거고, 따라서 문과 같은 경우는 한양대 교과 전형에 약간 펑크의 가능성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 자연계 교과 전형의 경우도 비슷하긴 한데 문과만큼의 펑크는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년 컷 대비 컷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이와 별도로 이제 기존의 교과 컷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문과 기준으로는 교육학과나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가 2023의 컷이 좀 높았거든요. 사학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학과들은 2024에 아마 컷이 좀 하락했을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2024에 컷이 많이 하락한 학과의 경우는 2025에 약간 상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2024에 컷이 상승했을 것 같은 학과,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2024에 컷이 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학과의 경우는 2025에 약간 펑크의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한양대학교 수시 자연계열의 경우는 제가 임선생 입시교실 2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건축공학부,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가 2022에 컷이 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2023에는 이 학과들이 컷이 좀 올라갔을 거고요. 2023에 생명공학과, 반도체공학과, 간호학과 등이 이제 컷이 좀 높게 잡혀 있었는데 2024에는 반도체공학과와 간호학과는 컷이 좀 높게 잡혀 있어서 아마 2024에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2025에는 그 펑크 난 학과들은 오히려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와 반대로 2023에 생명공학과가 약간 약한 펑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명공학과는 2024에 약간 폭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생명공학과의 경우는 2025에 펑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기존에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생기부 기재사항을 위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한양대 학종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전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 임선생 입시교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모두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수치가 어느 유형의 학교에 입결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수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뭐 예를 들어 철학과 3.0이 일반고 기준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학과 3.0이 나온 게 예를 들어 일반고에서는 한 2.0이 붙고 특목고에서는 4.0이 붙었을 때 평균 내면 3.0이 나오기 때문에 각 학교 유형에 따른 지원 가능 내신을 고려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이제 전년도와 다르게 한양대 학종에 추천형이 신설되었고 그 추천형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양대 학종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지원하기 좀 힘들었던 학생들의 경우는 한양대 학종의 추천형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의 한양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인문계보다는 약간 컷이 좀 높게 잡혀 있는 게 자연계열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도 자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이 수치만 보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시면 조금 위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양대 수시 논술 전형에 논술 합격 점수가 나와 있는데 논술 최종 등록자 논술 평균 점수를 보고 이제 좀 판단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평균 점수가 높은 모집 단위가 조금 더 들어가기 힘든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하나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한양대는 응시 시간대에 따라서 그 시험 보는 학과들이 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봤을 경우에만 그 비교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만약에 시간대가 다르면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비교하시면 좀 위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인문 계열의 경우는 이제 언어 논술 시험을 보고요. 상경 계열의 경우는 언어 논술 한 문제와 수리 논술 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인문 논술로 점수가 높게 나온 모집 단위를 가지고 상경 계열보다 더 가기 어렵다라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 이제 동일한 문제로 시험 본 모집 단위끼리는 어떤 비교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는 이제 수리 논술로 시험을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 정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시 기준으로는 대학 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최종 등록자의 수능 100분위 평균 혹은 수능 100분위 70% 컷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즉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국어 받은 100분위, 수학 받은 100분위, 그리고 탐구 2과목 받은 100분위 평균, 이렇게 국어, 수학, 탐구 3개의 100분위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대략 한 92에서 93 정도가 되면 이제 한양대를 정시로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학마다 반영비가 다르고, 자연 계열의 경우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의 반영비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과목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비슷비슷하게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국어 100분이 93, 수학 100분이 93, 탐구 100분위도 다 93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양대를 정시로 오실 수 있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연고대가 한 94에서 95 정도 되고요. 서울대가 한 95에서 96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연계 기준입니다. 미래자동차공학과처럼 약간 특성화학과의 경우는 이제 다른 모집 단위보다 약간 더 높아서 한 94 정도를 받아야 가실 수 있고요. 이제 인문 계열의 일부 학과들을 보셨을 때 92에서 93 정도가 마찬가지로 한양대를 가실 수 있는데, 인문계의 경우는 요즘 이제 인문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조금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 성적보다 조금 더 약간 낮게 받아도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략 한 연대 고대 정도가 한 93에서 94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한 성대, 서강대, 한양대가 한 92에서 93 정도를 인문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 가고 싶나요? 의대요. 스카이요. 인서울이요. 가자! 2025 한양대 입시 분석을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선생 네이버 카페에 임선생 입시연구소 더 많은 정보와 입시 자료가 있습니다. 그곳에 입시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